서늘한 새벽 공기가 창틈으로 스며드는 어두운 침실, 희미하게 떨리는 촛불 아래 사랑하는 내 안에 까미유의 모습이 보인다. 오랜 고통에서 해방된 그녀는 이제야 비로소 평온해 보인다. 나는 점점 더 창백해지는 그녀의 얼굴을 응시하며 캔버스 위에 붓질을 하기 시작했다. 불쌍한 까미유. 나는 그녀에게 온통 마음을 빼앗겨 행복에 겨웠던 나날들을 떠올린다. 푸른 나무들 사이로 하얗게 웃던 까미유. 녹색 드레스를 입고 수줍게 뒤돌아보던 까미유. 양산을 든 채 신비로운 눈빛을 보내던 까미유. 기모노를 입고 요염한 표정을 짓던 까미유. 나와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더 행복했을지도 모를 까미유. 나 같은 놈과 같이 살지 않았다면 빵 한 조각이 없어 배를 굴지도 추운 겨울 냉방에서 감기를 달고 살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녀는 나를 믿어주었다. 언젠가는 훌륭한 화가가 될 거라고. 따스한 손을 잡아주며 햇살 같은 미소를 짓던 여자. 용서해줘, 까미유. 눈물이 차올라 시야가 흐려졌다. 나는 떨리는 손끝에 힘을 주어 강박적인 터치로 붓질을 계속한다. 내가 그녀에게 줄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으니까. 와, 슬프네요. 슬퍼요. 오늘은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했던 모네의 인생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후회남의 새드 엔딩인가요? 아 진짜 웹툰 좀 그만 봐요. 모네 하면 인상파의 창시자, 프랑스 예술계의 거장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프랑스 가면 다들 오랑주리 미술관에 가가지고 수련 보고 감동받아서 오더라고요. 맞아요. 수련을 250점도 넘게 거의 강박 수준으로 그린 것으로도 유명해요. 클로드 모네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인 1840년 파리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가 유통업을 했는데 사업이 잘 돼서 꽤 부유했었어요. 잘 사는 집 도련님이었구만. 그렇죠. 근데 모네는 공부 열심히 해서 가업을 이었으면 하는 아버지의 바람과는 다르게 어렸을 때부터 예술적 소질이 있어서 그림만 끄적거리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있었어. 수업 시간에 수업 안 듣고 그림 끄적이는 애. 그랬던 거죠. 근데 그렇게 끄적거린 그림들이 꽤 괜찮아서 문구점에 납품해서 팔기 시작해요. 와, 진짜 그런 게 팔렸어요? 네, 꽤 괜찮은 수입원이 됐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림으로 먹고 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이런 희망이 무서운 것 같아요. 나중에 그림 안 팔려서 엄청 고생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때는 캐리커처 같은 풍자화를 그렸었는데 수입이 꽤 괜찮았어요. 잘 그렸다. 아무튼 그렇게 그림을 팔다가 문구점 주인 커넥션으로 그 당시 유명한 화가였던 외젠 부댕을 만나게 됩니다. 부댕이 모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 재능이 있는 것 같으니까 미술 공부를 좀 제대로 해봐라. 아우, pom프질을. pom프질이 제대로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미술학교랑 아트리에를 다니기 시작해요. 그리고 카페를 다니면서 여러 젊은 화가들과 교류하고 예술적 감각을 키우기도 하죠. 아빠가 엄청 싫어했겠는데? 그쵸. 아버지가 생활비도 제대로 안 줬어요. 너 이놈의 자식 그딴 짓거리 하지 말고 빨리 와서 회사 물려받으라고. 근데 모네가 어렸을 때부터 고집이 있고 뚝심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 아무리 아빠가 반대해도 자기 뜻을 꺾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때가 25쯤인데요. 모네가 어떤 여자랑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그게 아주 아버지를 열받게 만드는 도화선이 됩니다. 누군지 알겠다. 까미유구나. 맞아요. 이때 모네의 평생 밀주이자 가장 사랑했던 여자라고 알려진 까미유 동시회와 운명 같은 사랑에 빠집니다. 까미유는 모델 일을 하다가 모네를 만나게 되는데요. 당시엔 모델 일을 하면 품이 없는 여자라는 이미지가 있었죠. 집안에 돈도 별로 없는 여자였고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업가인 아버지가 봤을 때는 미칠 노릇이죠. 이런 세상 물정도 모르는 놈 이러는 거지. 그렇죠. 당시에 모네가 얼굴도 잘생기고 스타일도 좋았대요. 거기다 파리에서 미술 공부하고 카페 다니면서 젊은 예술가들하고 교류하고 얼마나 훈남이었겠어요. 아, 홍대생 같은 느낌인가? 반장은 돈이 없어서 친구들한테 돈 커가지고 수요하시는데 집안은 또 부자야. 인기 많지. 근데 돈 없고 예쁜 모델하고 사귄 거구나. 어떻게 보면 모네가 정말 순수한 도련님이었던 것 같아요. 모네가 부가 성공의 군주린저였으면 더 멋진 가문 여자랑 만나려고 했겠지. 그래서 아버지가 많이 반대했는데 보란 듯이 혼자 임신까지 된 겁니다. 아휴,
그래서 아버지가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서 아주 부모 자식 연을 끊고 지원금이고 나발이고 완전히 다 끊어버렸다. 아버지도 보통 고집이 아니다. 자식한테 그러기 힘들 텐데. 모네가 아빠 닮았나 봐. 아무튼 이렇게 둘은 동거를 시작하고 큰아들 장을 낳습니다. 근데 돈이 너무 없어. 아. 파리는 집세랑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전전하다가 파리에서 조금 떨어진 아르장테우로 이사하는데 거기서도 집세를 못 내고 빚쟁이들이 오니까 어떡해. 나중엔 좀 더 떨어진 베테우로 이사하고 돈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해요. 모네도 한 번은 아빠한테 가서 싹싹 빌기도 하고 진짜 이래저래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이건 뭐 풀리는 일이 없으니까 아, 센강에 가서 자살 기도를 하기도 하죠. 아이고. 근데 또 수영을 너무 잘해서 잘 헤엄쳐서 나옵니다. 미치겠다. 근데 이때 그려진 그림들을 보면 또 그렇게 궁핍해 보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모네가 돈은 없어도 부르주아 같은 생활 양식을 추구했었어요. 집도 멋지게 꾸미고 좋은 셔츠 입고 기회되면 비싼 와인도 마시고 네? 이게 원래 있는 집 도련님의 습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빚은 많아도 겉모습은 우아한 느낌으로 살았다. 네? 그리고 미술이라는 게 어쨌든 팔려야 먹고 살 수 있는 건데 그걸 소비하는 사람들은 부르주아들이잖아요. 미술 컬렉터들이 속한 소사이어티에서 인정받으려는 노력일 수도 있고요. 그 후는 그런 게 없고 너무 검소하게 살아서 후원자 커넥션을 못한다? 아무튼 정말 많은 노력을 하는데 산롱전에 내놓는 쪽 낙선을 하고 그림도 안 팔립니다. 근데 그때 산롱전에서 떨어진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모여서 도대체 파리 살롱이 뭔데 심사위원들이 너무 보수적이다. 저 사람들은 우리의 혁신적인 그림을 이해 못하니까 그냥 우리끼리 전시회를 열자. 그래서 1874년에 자비를 털어가지고 독립화가들의 전시를 열어요. 와, 추진력 보소. 그래서 이 전시회에 모네가 인상, 해돋이라는 인상파의 상징과도 같은 이 그림을 내놓게 되는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인정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엄청난 비난을 받습니다. 아우. 이것도 그림이라고 그렸냐? 대충 끄적거리다가 만 거 아니냐? 너는 엄청 상처받았겠다. 비평가들이 모네의 이 인상, 해돋이에서 인상이라는 말을 따가지고 이 요상한 그림을 그리는 인상파들아 하고 조롱하듯 부르던 게 인상파의 시작이 되었다고 하네요.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술을 몰라보고 말이야. 그래도 이 시기쯤 되면 모네한테도 후원이 조금씩 들어와서 안정적이진 않지만 수입이 생기긴 해요. 그렇게 후원해주던 사람 중에 요 백화점 업계의 부유한 사업가 에르네스트 오슈데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이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을 많이 사들이거든요. 모네 그림도 많이 사주고 오슈데가 어느 날 모네를 자기 저택으로 초대하는데 가보니까 집이 좋아. 막 성 같아요. 그리고 이 집에는 금술이 좋은 거 애가 많네. 애가 5. 그래서 이 집 와이프는 어떤 사람인가 하고 봤더니 아주 교양 있는 벨기에의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여성인 거지. 그래서 이 여자는 바란단 거야? 아, 급발진 하지 말고 좀 들어봐, 진짜. 이 여자 이름이 앨리스였어요. 그의 모네의 두 번째 와이프가 되는 그 앨리스입니다. 아우. 앨리스의 첫 번째 남편이었던 요 에르네스트 오슈데라는 사람이 말이죠. 사업에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제대로 재정을 관리하지 못한 것 같아요. 모네를 후원한 지 1, 2년 있다가 파산을 해요. 아이고. 그것도 아주 세게 파산해서 완전 무일푼 빈털터리가 되죠. 가족이 모두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여기서 모네가 아주 희한한 제안을 하는 거죠. 그냥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래요? 하고요. 진짜 답답한 게 모네네 집도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불안정한 수입으로 근근히 먹고 살았죠. 근데 이 오슈데네 집이 주변에 부자 친구들도 많았을 텐데 또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애 6을 데리고 모네네 집으로 들어갑니다. 아까 5이라며. 그 사이에 하나 더 낳았어요. 아이고. 근데 이때쯤 가미유가 둘째 아이를 낳다가 산후조리가 안 돼가지고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했거든요. 앨리스의 남편 에르네스트 오슈데는 빚쟁이에 쫓겨서 여기저기 도망다니고 빚 갚느라고 이 집에 같이 못 들어왔어요. 그럼 그림이 좀 이상하잖아요. 집에 아픈 부인이 있는데 남의 여자를 들어오라고 해서 같이 사는 거야. 이거 스캔들이었어요. 주변에서 다들 이상하게 보고 쑥덕댔다고. 그런데도 모네는 앨리스 오슈데와 그녀의 아이들을 품어줍니다. 진짜? 그리고 카미오가 죽고 나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앨리스가 벌써 그 집 안주인 같은 포지션으로 조문객들을 맞았다는 거죠. 그럼 바로 그냥 부처럼 산 거예요? 모네는 공백이 없네요. 어떻게 보면 그런 셈이죠. 둘은 그대로 사실혼처럼 동거를 계속하다가 앨리스 남편이 죽고 나서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립니다. 남편은 그럼 돈 갚으려고 반항하다가 그냥 죽은 거예요?
그쵸. 가끔 모네네 집에 가족들 보고 싶다고 찾아오긴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모네가 상당히 난처해하면서 자리를 피해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왜 떳떳하지 못한 거야? 그래서 추측이 많아요. 모네랑 앨리스가 애초부터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 앨리스 막내 아들이 모네 핏줄 아니냐. 아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모네가 책임지려고 들어와서 같이 살자고 하고. 근데 그렇게 되면 좀 이상한 게 나중에 모네의 큰아들 장하고 앨리스가 데리고 온 딸 블랑슈하고 아 결혼하거든요. 뭐야 하하. 족보가 왜 이래? 그래서 모네랑 앨리스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다는 거는 좀 모네가 그 정도는 아니지 않았을까. 아 모르겠다 나도. 아무튼 모네는 까미유의 임종이라는 이 그림을 죽을 때까지 혼자만 간직했어요. 너무 큰 괴로움과 죄책감이 담겨있는 그림이라서.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보기엔 실제로 앨리스와 어떤 관계였느냐에 상관없이 어쨌든 그가 정말로 사랑하고 같이 있어서 행복했던 건 까미유였던 것 같아요. 까미유의 죽음 이후 모네는 인물이 들어간 그림을 거의 그리지 않습니다. 아 앨리스도 그림으로 잘 안 그려줘요. 그의 묘주는 까미유 한 사람뿐이었던 거죠. 슬퍼. 까미의 조금만 더 살지. 고생만 하다가. 안타깝죠. 까미유는 곧 다가올 남편의 어마어마한 성공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아이고. 모네는 앨리스와 함께 살면서 큰 성공을 거두고 그 유명한 수련 연못이 있는 저택 있잖아요. 지베르니의 그 저택을 구매하게 되죠. 입금이 쫙쫙 되니까 고1 때에 있는 땅을 사서 야금야금 넓혀요. 재테크를 아주 잘했구나. 그리고 나중에 모네가 이 그림을 다시 그리거든요. 이거 카미유와 아들 잔을 그렸던 파라솔을 쓴 여인과 닮았어요. 비슷하게 다시 그려본 거예요. 이번에 쓴 모델은 앨리스가 데리고 온 딸이었죠. 아. 근데 자세히 보면 얼굴이 없어요. 제 생각엔 사랑하는 여인과의 소중하고 아름다운 추억이 담긴 그림에 차마 까미유가 아닌 다른 사람의 얼굴을 넣을 수 없었던 건 아닐까. 그러고 보면 까미유를 진짜 사랑했나 보다. 그런데도 또 다른 여자랑 썸 타기도 하고. 모네는 참 복잡한 인물이네요. 그쵸.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언제나 한결같은 선택을 하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네요. 모네의 이야기 참 감동적이기도 하고 느껴지는 게 많은 것 같아요.